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류 업무를 하고 있고 이집트에도 삼성전자 공장이 있어요. TV랑 태블릿, 핸드폰을 만들고 있고 그거에 따른 자재들을 아시아에서 갖고 오고 그리고 TV랑 이런 완제품을 유럽, 중동,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그런 물동의 핸들링을 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집트 오기 전에는 제가 중국에서 무전을 살았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전에는 다이도 알죠, 한국 가면 그거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것부터 해서 수출하는 업무들을 쭉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고 이제 재밌게 최대한 무거운 거를 가볍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중국으로 처음 유학을 갔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예요. 15살 때. 그때는 어떻게 가게 됐냐? 어머니 친구분이 선교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상해에서 선교사님으로 가셨고 또 테이크케어 해주실 수도 있는 분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여름방학 때 한번 그냥 여행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중국은 되게 막 발전 중인 국가여서 막 낙후된 부분이 있었지만 청소년 시기니까 비행기 타는 거 좋았고 새로운 환경 그냥 좋았고 그래서 가고 싶다고 그냥 했어요. 부모님은 이제 앞으로 중국이 클 거라는 비전이 있으셨겠지만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비행기 타네?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갔어요. 갔는데 아예 로컬 학교를 갔어요. 국제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니하오, 칠팔로마, 럭키하우스에서 주문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갔어요. 이 빨간 띠 메고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막 맨날 아침마다 이거 하고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수업이 안 들리잖아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과목이 제일 재밌었어요. 뭐였을까요? 수학. 수학 맞습니다. 칠판 보면 대충 때려 맞출 수 있어. 두 번째 체육. 그쵸. 따라하면 돼요. 또 하나 영어 그나마. 음악으로 막 풀고 싶은데 가사를 못 읽어. 그래서 음악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과목이 재밌었고 그동안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니까 졸린 거예요. 잠만 잤어요. 한 1년 동안. 그래서 학교 끝나고 이제 과외를 하면서 니하오 이거부터 막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우선 그때 있었던 것들이 지금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안 믿었었거든요. 선교사님 집에 가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란 걸 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 자녀를 인도해 주신 계기가 됐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보면은 이런 아무것도 언어도 안 되고 되게 낯선 환경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딜 가나 적응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고 뭔가 생뚱맞은 도전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애티튜드를 키우던 계기가 됐어요. 세 번째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지금 저도 막 힘들거나 막 짜증나거나 누구한테 구구리절절이 말하는 것도 에너지가 속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왜냐면은 그때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중국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사람들은 바뀌어요. 친했던 사람들은 바뀌어요. 근데 주님은 한결같잖아요. 그럼 저에 대한 데이터 값이 가장 많으신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신뢰감이 커진 존재가 됐어요. 앞으로도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깨달을 수 있던 계기가 됐다. 두 번째, 고등학교 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아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때 그렇게 수업을 막 못 알아들었잖아요. 못 따라가잖아요. 반에서 막 꼴등하고 이랬어요. 영어 수업만 엄청 잘해. 근데 다른 과목은 다 막 빵점 막 이래요. 뭐 알아들어야죠. 근데 그랬다가 조금씩 이제 예습을 하면서 무엇이 됐건 혼자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수업 시간에 전교 1등하는 애가 반에 있었어요. 얘가 나한테 먼저 말을 걸고 장난을 걸어서 떠들었는데 선생님이 나만 혼낸 거예요. 억울하잖아. 지금도 저는 억울한 걸 못 참아요. 내가 잘못하면 잘못했다. 상대가 잘못했다. 그거를 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당시에도 나는 억울한 거예요. 난 내가 떠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선생님이 저만 혼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수학 하루아침에 안 되죠. 영어 하루아침에 안 되죠. 암기 과목부터 했어요. 암기 과목부터. 그냥 이해되든 안 되든 두드려 외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오르니까 주변의 선생님의 반응이 바뀌고 친구들의 반응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중학교 때의 집합을 피면서 수학과 영어를 다시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꾸준히 하다가
현재는 제 대학은 이제 중국의 인민대학교라고 해서 북경대, 청와대 인민대 이렇게 3개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상경결을 해서 마케팅과를 졸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공부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인 거잖아요. 공부할 때는 답답하고 막 안 헤어지고 막 짜증나잖아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막 답답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안 돼요? 이거 뭔가 주어진 환경에서 난 열심히 하는데 왜 난 안 되죠? 그런 대화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지금 되짚어 보면 과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도 친해지고 소통하기 위한 꼭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것도 기도겠지만 하나님 뭐 이래요 저래요 편하게 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예요. 소통.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등학교 때 혼자 공부를 하면서 심심했던 그 시기 때 무엇이든가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미국 연수. 이제 중국에서 대학을 다녔잖아요. 아까 전공이 뭐라 그랬죠? 마케팅, 그렇죠? 막 미국의 사례가 많이 나와. 근데 너무 미국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것도 조선족 알죠? 조선족. 한국에서 내가 나중에 취업을 해도 조선족의 인건비가 한국인보다 좀 더 저렴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중국에 있는 한국 여학생들 너무 많아. 그럼 그들과 경쟁하기에는 난 조금 더 돈 많이 벌고 싶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중국어만 하기엔 뭔가 약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고민이 있었던 찰나에 그 당시에 2008년도인데 그때 이제 한국 정부에서 저희 할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예요. 근데 그게 국가에서 국가유공자를 인정을 해주면서 할아버지가 오래된 친구분을 만났어요. 4, 50년 만에 만났어. 근데 그분이 미국에 살고 계신대요. 부모님을 통해 그 소식을 들었고 마침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완전 기회다. 그래서 저 가고 싶어요. 근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부모님의 부담을 나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남자니까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한국 남자니까. 내가 왜 꼭 지금 영어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지, 왜 군대를 나중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루트별로 부모님을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그냥 귀엽죠, 그냥. 그래서 그냥 그냥 가라 해서 이제 1년 동안 미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때 영어를 배우려고 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보면 영어보다도 그때 저의 가치관에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냐? 이게 한국 사회나 중국 사회나 뭐 아시아 국가들은 여러분도 알겠지만 뭔가 튀거나 뭔가 그러면 조금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있어요. 좀 보수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이 사람의 에너지고 이 사람의 개성이고 이 사람의 특화된 거일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약간 좀 뭐라 거슬려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저의 이런 에너지들을 되게 리더십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못해도 되게 부끄럽고 막 이랬는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한국인인데 중국어도 할 줄 아네? 와, 막 awesome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니까 막 리드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막 설명을 하다가 막 우리는 게임이 많이 있다. 막 바니바니, 뭐 캐롯 막 이러면서 하고 369도 막 369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했는데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틀림을 다름으로 인정해줬을 때 너무 행복하구나. 그래서 저도 바꾸기로 했어요. 얘네랑 나랑 안 맞아. 이게 아니라 안 맞은 부분에서 내가 배울 게 있는 거고 다르면 다른 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이런 가치관을 배우게 됐어요. 그거를 너무 선호하니까 지금까지도 선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군대, 여기 남자의 친구들도 있는데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군대를 저는 이제 졸업을 하고 가는 거니까 졸업을 하고 군대 갔다 오면 백수예요. 막 두려워. 근데 군대도 이왕이면 편하게 가고 싶어. 왜 어린애들한테 막 선배님 하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편하게 가려고 카투사를 지원을 했습니다. 토익을 점수를 만들어 놓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좀 더 편하게 가는데 중국어 어학병을 해보자 했는데 4명 뽑아요. 근데 6등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용어들이 면접할 때 예를 들어 군대잖아요. 탄도미사일 영어 알아요? 탄도미사일. 우리 영어 잘해도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전문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 출신들이 다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서 막 인터넷 찾아보면서 탄도미사일이 뭔지 그러니까 그게 막히니까 아무튼 떨어진 거예요. 6등도 저 잘했다 생각에 떨어졌지만 무엇이 됐건 그렇게 해서 군대도 원하는 데를 못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봤죠. 군대 갔다 온 친구들한테 어딜 가면 좀 편하냐? 그때 운전병 가.
그래서 운전면허증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차를 몰 수밖에 없었어요. 텍사스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시골이라서 운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면허증을 땄던 게 4, 5년의 운전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롱 면허증이긴 하지만 그 경력이 있으니까 되게 운전 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소형차 운전병으로 됐고 그러다가 이제 사단장이라서 장군 운전병으로 처음에 착출이 됐어요. 근데 운전 테스트에서 운전을 너무 못해서 떨어졌어요. 너무 못해서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 장군 운전병을 하려면 이력서라든지 이 사람의 그런 것들 다 제출해야 돼요. 특이해요. 특이한 왜냐면 윗사람을 모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력서를 제출했던 이력이 있어서 나중에 인사학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산전시회라고 해서 뭐 탱크 뭐 이런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회사들도 다른 나라 군대에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전시회를 열어요. 그게 한국에서 열렸고 그나마 영어를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카투사 떨어졌던 토익 점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게 됐어요. 저희 군이 대표로 해서 갔어요. 근데 운전병이지만 그냥 공항에서 나오면 카트 끄는 게 끝이긴 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맡았던 게 페루팀이었어요. 페루팀에 장군 2명, 수행원 2명, 4명이 나오는데 옷을 되게 초라하게 입은 잠바 하나 입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 사람 수행원이죠. 딱 봐도 수행원이지. 이 사람은 장군이 아니야. 그래서 오자마자 What's up? How are you? 그래서 Welcome to Korea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했던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군님이랑 소리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막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감사하게도 야 한국은 선진병영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밑에 있는 계급이 장군에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문화. 땡큐죠. 운이 좋았죠. 그게 돼서 특별휴가를 받고 그게 소문이 나서 추후에는 부사단장님 운전병으로 착출했어요. 왜 됐냐? 부사단장님이 우리 한국에 있으면 미군 부대들이 있잖아요. 합동작전을 해야 돼요. 그분이 미군 부대로 합동작전 사령관이라는 보직으로 가면서 인사과에서는 빨리 장군운전병을 뽑았어야 돼요. 근데 있는 자료가 나밖에 없어. 장군운전병 떨어졌던 그 기록이 되었고 검증이 됐어. 그래서 운전도 못하지만 결국은 미군 부대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카투사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계기가 그 운전병으로 갈 때도 뭐였냐면 그 중간 과정에서 제가 이거 가고 싶어 막 내가 계획했는데 안 됐잖아요. 한탄도 하고 왜 안 돼? 뺑뺑인데 나 점수도 높았는데 왜 안 돼? 막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다 내려놨었거든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갈게요. 내려놨었던 그거를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 입장에선 제가 뭐 어디를 가나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내려놓았다는 그 기도를 주님이 추후에 인도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려놨던 경험들이 그때 미군 부대를 갈 수 있었고 덕분에 그렇게 있다가 쭉 이제 거의 이제 병장이 됐을 때 이분이 또 기간이 끝나면서 이제 기갑여단이라고 해서 여단장이 별 하나거든요. 그분이 별 하나셨어요. 가면서 같이 갈래? 그래서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해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전역할 때쯤인데 제가 뭐 보직을 맡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군 생활이 좀 편하니까 뭐 유학했던 친구들 중국 할 줄 알아? 영어 할 줄 알아? 이 친구들 모아서 스터디 그룹 만들고 토익 스피킹, HSK라고 해서 중국어 능력 시험 자격증을 병장 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나한테 나오자마자 백수죠. 그래서 막 부모님이랑 같이 다는데 용돈 받는 거 좀 그런데 막 이러면서 부담감을 갖고 취업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중국어 뭐 영어를 준비를 했었지만 중국어로 해서 이제 다이소의 해외 영어 부서로 이제 취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원래는 이렇게 해외 주제로 나오거나 이런 건 되게 좀 회사 규모가 클수록 기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2년 만에 이건 실력이 검증이 아니에요. 2년 동안 뭐 단순한 업무만 시켰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걸로 인해서 실력이 막 검증이 되고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2년 만에 중국 주재원으로 발령이 됐어요. 그러면서 영업을 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공장 관리를 하는 업무로 업무 전환이 돼요. 그래서 업무의 스펙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취업할 때도 중국이 너무 좋아서 중국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취업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중국어로 뭔가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아씨 뭐 급여도 좀 더 높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욕심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고민이 있었는데 무엇이 됐건 처음에 입사는 그렇게 했지만 주제라는 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던, 그래서 이 또한 뭔가 또 내려놨던 계기가 있었는데 이 기도도 뚱땡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패턴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무언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발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구나. 네,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이나 이런 민감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5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2020년도에 왔었어요. 그때 제가 상해에 있었거든요. 도시가 다 봉쇄됐어요. 봉쇄되면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되죠. 배달하는 사람도 없어요. 군대에서 못 나와요. 음식이 없어요. 6주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검사, 이 PCR 검사를 해야 되니까 위챗이라는 그룹창에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통보가 올 거 아니에요. 몇 시에 내려오세요. 몇 동 사람들 몇 층 내려오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슬슬 들어오래요. 아, 쌀이 떨어졌어요. 고기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물물 교환하시죠. 물물 교환하면서 막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 중에 아 누가 아파요. 약이 없어요. 임산부들, 노인분들 약이 없어요. 노인분들도 핸드폰 사용도 못해.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되게 뉴스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으면서 6주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져요. 단어 하나에 그렇죠. 이러면서 뭐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너무 좋았지만 거기에서 있다가 이집트로 어떻게 왔냐 계기를 보면 그때 아 뭔가 중국은 좋지만 앞으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때 집에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잡았던 말씀이 저는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점점 커졌어. 그래서 서로 막 싸워, 너희들도 싸우고 막 이래서 이제는 헤어져야 돼. 너무 좋지만 헤어져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한테 얘기를 했죠. 너 어디 갈래? 아브라함이 더 많아요. 나 여기 갈 거야. 너 절로 가라. 이러면 끝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롯한테 어디 갈래? 적과 흐르는 꿀. 롯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얻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보같이 손해를 얻었어요. 바보예요, 바보. 세상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를 믿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어디를 좋은 데 가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가는 곳이 중요한 곳이고 내가 가는 곳이 축복받는 곳이에요. 그 말씀 하나를 붙잡았던 거에 저는 딱 와서 그러면서 구직 활동하다 어디든 불러주는 데로 가겠다 라고 했던 타이밍에 이제 지금에 있는 삼성 SDS라는 회사가 됐고 이집트로 오게 됐고 그 이집트로 오기 전에 과정 속에서 저는 또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라는 파송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평신도 선교사로 가기 전에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신앙적인 삶을 리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삶이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말하는 게 어찌 보면 이런 정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오늘도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정리의 포인트들을 좀 갖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질.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본질이 뭐야? 항상 어려워요.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이제 창조된 상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본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좋은 하나님, 위대하신 분. 저도 뭐 이렇게 선교사님 집에서 쭉 중고등학교 시절에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경험의 느낌으로는 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항상 있었어요. 뭐냐? 우리 여기 홍해 보이죠? 후르바다 있고 막 다 가잖아요.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너무 펑카가 심한데 그런 느낌도 있고 이게 맞아? 그냥 상징적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논리적으로 하나를 믿게 됐던 게 제가 어성경이라고 해서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역사와 성경이 왜 팩트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우리 보면 해가 뜨고 해가 지죠. 규칙적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죠. 규칙적으로.
그러면 누군가의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잖아. 그걸 우리는 지금 발견해 가는 거잖아. 그럼 그 존재에 대해서 어필하는 존재를 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얘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한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논리적으로도 이해가 되고 충분히 가능하신데 그냥 현상적인 이런 몇 가지를 갖고 인간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보여주셨구나. 그런 거예요. 저에게도 제가 뭐 믿음 하나, 뭘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뭐 중요할 수도 있겠죠. 저한테는 중요했죠, 엄청. 근데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창조주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현상적인 부분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태초에 하나님,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본질. 우리는 그 자녀다.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그거를 여러분들도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현상보다는 본질로 가면 될 것 같고 현재 나의 역할. 잠언 16장 9절인데 읽어드리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우리도 막 계획하잖아요.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안 되잖아요.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이거는.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맡은 어디 대학을 가고 싶다 뭐 이런 있잖아요. 이건 뭐 좋은 데 가고 싶고 뭐 유명한 데 가고 싶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 계획대로 해서 뭔가 해도 그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정답은 없어요. 저의 경험으로는 무언가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고 계획을 했다는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좋든 나쁘든 지금 내 상황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실 거예요. 어떤 방법이 됐든. 그 결과가 좋은데요? 그거는 현상이에요. 애티튜드를 길러주고 나의 본질 하나님 자녀됨을 내가 드러날 수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현재 나의 역할에 대해서 왜 굳이 학교 시험 또 있어 짜증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있죠 당연히. 그럴 때 기도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입만을 했던 것처럼 짜증나면 짜증난 대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소통의 데이터를 많이 쌓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은 발견되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어. 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내가 무지할 뿐이지.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해서 있었으면 좋겠고, 애티튜드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우린 지금 학생 때만 시험 공부 귀찮아서 하루 안 해서 망했어요. 했을 때는 큰 소리가 나한테만 손해지 뭐 남한테 피해가지 않잖아요. 근데 회사 생활로 굳이 얘기를 하면 나의 생각과 판단이 오보가 되고 이게 뒷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전달 최종 컨펌자까지 전달이 되면 내 이 깊게 고민을 하지 못했던 생각이 몇억,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애티튜드는 형성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학생 때부터 내가 좋든 나쁘든 대학을 가기 위한 커리큘럼이 있잖아요. 토플이 됐든 어떠한 것이든 그거를 지속적으로 좀 좋든 싫든 하면서 해보고 좋다 싫다를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타보는 게 애티튜드가 나중에 내 삶 속에서든 좋은 회사를 내가 사업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애티튜드는 지금 여러분 나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귀찮아 이러고 넘어가면 어른이 돼서도 한 번에 팍 이게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귀찮아하고 넘어가는 그 거기서 이게 거듭나는 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연할 때 조금 단어 하나만 좀만 더 해보자, 하나만 더 해보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애티튜드. 현상이에요. 시험은 현상이에요. 본질은 애티튜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현상들을 잘 테이크해서 본질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내와 시련은 믿음의 상담과 형성.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이기려면. 그리고 친구들과도 막 싸우고 막 이래도 나중에는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그럴 때도 뭐 결과가 안 좋고 뭐 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인내를 하고 조금 더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랬지?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왜 그랬지? 한번 그런 과정들의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성숙으로 이끌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친구들과 싸웠어. 그럼 쟤 싫어. 안 맞아. 쟤 욕하는 것도 할 수 있죠. 사람인데 감정이 있고. 근데 그 현상에서 내가 조금 더 생각해서 왜 싸웠을까? 내가 잘못했던 부분은 뭘까? 뭐 이러한 고민들과 인내와 이런 것들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거고 그게 또 주님의 어찌 보면 시그널일 수 있어요.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 현상과 문제를 계속 구분할 수 있는 그 민감성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대로 요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느 시대가 오냐? 여러분들 지금 학생이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뭐 하면 5년 10년 뒤에요. 그렇죠? 그때면 뭐 나중에 취업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벌써부터 지금 회사는 AI를 엄청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회의 끝나면 네 오케이 뭐 있어요 대화하고서 끝나죠? 저희 회사는 1분 만에 회의록이 나와요. AI가 정리를 다 해줘요. 네. 그리고 회사 메신저도 못 읽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이런 것들 언제 하나하나 다 읽어. 누가 말해주는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누가 말한 거 위주로 요약할까요? 내가 안 읽은 데부터 요약할까요? 필터만 딱딱 클릭하면 요약이 나와요. 그럼 내가 시간 세이브가 되잖아요. 벌써부터 그런 세대고 기술적으로 보면 어떠냐면 지금 AI끼리 너 재무부서 AI, 관리부서 AI, 운영, 영어 각자 입장이 막 다 달라요. 니네들끼리 싸워, 막 협의해, 막 해요. 자기네들끼리 협의해요. 결과는 갖고 와. 그러면 사람 한 여러 명 고용하는 것보다 AI 몇 명 쓰면 끝이에요. 그 운영비 한 달에 뭐 몇백 달러 몇천 불 주면 그게 인건비보다 더 저렴해요. 더 결과도 좋고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그럼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걸 더 쓰겠죠. 이미 그 기술은 나왔고 점점 쓰고 있어요. 그 10년 뒤에는 어떨까요? 많은 세상과 이 사람들이 바뀌고 있을 거예요.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숙제할 때도 AI를 쓰나요? GPT 쓰나요? 뭐 이렇게 조사할 때? 네. 써요? 조금. 또 저 지금 회사 같이 일하시는 분의 애가 8살이에요. 학교에서 아예 영국 학교인데 아예 애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거 뭐 열대야 기후에서 자라는 과일들 뭐 이런 거 뭐 되게 어려운 주제를 주고서 이거 AI 활용해도 돼. 챗GPT 활용해서라도 네가 아는 거 고민해봐.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접근을 해서 질문을 하고 사고를 하는가. 그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이 좀 제가 말하는 게 추상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고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는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앞으로는 더 똑똑한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보다는 내가 어떠한 사고를 갖고 질문을 잘하느냐가 똑똑한 사람이 되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어디 학교를 가는, 물론 학교를 나오면 거기에서 고생을 했던 우리 친구들과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에 따라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게 기반이 돼서 앞으로 사회 나가서 더 좋은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는 확률적으로 높겠죠. 하지만 그런 학교 그런 거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최대한 찾는 게 중요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궁금증이 들 때 그런 것들도 이 생각도 어쩌면 주님이 주신 생각인가? 나쁜 쪽 말고요. 좋은 쪽으로 최대한. 그래서 그런 거를 고민을 해서 한번 실천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서 내가 뭘 좋아하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전공이 맞을 것 같고 어떤 일을 하는 게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추후에 뭐 학교가 됐든 그렇게 해서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말했듯이 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업도 엄청 발전이 되고 계속 바뀌잖아요. 아무도 미래를 예측을 못해요. 우리 지금 1분 1초도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 속에서 뭘 하지 말자. 누구 성공했어요, 뭐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의 디폴트 값과 환경과 타이밍이 다 달랐던 거예요. 그거를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라는 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교는 이게 좀 말장난일 수 있는데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결과값밖에 없어요. 마이웨이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마이웨이로 스토리를 짜내갔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 좋은 대학 갔어, 나랑 같이 했는데 누구는 서울대 갔어, 누구는 군대 갔어, 누구는 뭐 MIT 갔어, 막 부럽잖아요. 근데 각자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 뭔가 끝날 것 같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시작도 안 했어요. 왜냐면 잘 봐요. 우리 막 100세 시대 이런 얘기 들어봤죠. 100세 시대. 하루 몇 시간이에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100세랑 24시간이라고 단순 비교를 해봅시다. 50세면 몇 시예요? 낮 12시예요. 그쵸? 또 한 번 더 까봅시다. 13살, 25살. 아침 6시예요. 여러분들 나이는 몇 시예요? 하루 일과 중에? 우리는 몇 시일까요? 3시? 새벽 3시, 4시밖에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대학이 어디 가갖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세상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 새벽 3시, 4시에 뭐 자고 있잖아요. 아직 남은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 발견해가고 그 본질과 현상인 부분에서 에티튜드를 갖고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 덕분에 내가 멋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을 내가 누릴수록 이 세상에서 어떠한 현상적인 AI 시대가 오든 이런 게 왔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를 해주실 거예요. 소통을 많이 할수록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실 거고 바다도 가르셨는데 나 하나의 마인드를 못 가르치겠어요? 인도 못 하겠어요?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무지에서 모르는 것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민감성 갖고 본질과 현상 그리고 지금 닥쳐진 상황은 잠언 16장 9절처럼 부분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고 계신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것도 언젠간 이게 삶에서 도움이 되는 거고 이 경험들도 다 기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든 친구들과 싸우든 뭐 하든 했을 때도 이 또한 내가 성숙이 되는 계기가 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보시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배울까 깨달을까를 고민을 하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인 저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나이 때 해외 유학을 했었고 낯선 환경에서 삶을 살아봤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잘났다 못났다 개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오빠를 이러한 형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내가 리뷰를 안 했을 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축적해 나가시면서 그런 삶을 다져나가면서 주님과 많이 대화하는 여러분들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한 5분 남았는데 질문 간단히 받을게요. 제가 해도 예. 그 AI를 활용할 때 네. 질문이 핵심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네. 그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그게 어렵죠. 네. 우선은 저도 그 부분을 지금 돈 내고 하고 있어요. 혼자 써보고 있어요. 저도 이 친구랑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근데 질문을 하려면 내가 얻으려는 결과값에 대해서 나 자신이 모호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이 값을 갖고 싶어. 나는 명확한 결과값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명확한 값을 얻으려면 다양한 다각도의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걸 얻기 위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게 그려지는데 이거를 얘가 도와주는 거지 얘를 통해서 솔루션을 얻으려는 방법으로는 접근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오답이 나올 확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자전거 탈 때 자전거를 잘 타는 방법 백과사전 막 1000권을 읽었어요. 자전거 막상 타봐요. 잘 타요? 못 타요. 타봐야지. 계속 질문해 보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주님도 똑같아요.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대화 계속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계속 질문을 하면서 얻으시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과정에서 버전에서는 뭐 하면 출처를 포함해서 알려줘. 이거 정확한 값이 아닐 수 있으니까 정확한 값으로 출처랑 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답변을 주고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프롬프트는 이제 질문이라는 단어고 그거를 명령을 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만 여쭤보면 연봉 그리고 이거 그거 아니었잖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얼마가 많은 거예요, 연봉이? 여러분들 개념에서? 글쎄요. 얼마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어떤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네. 대기업 되게 여러 가지가 네. 있긴 하지만 그런데 총목이
초봉이 한 3천만 원, 4천만 원 뭐 이렇게 된다고 그쵸. 들었거든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뭐 많다 적다 그런 거 근데 이게 너무 다양해요. 왜냐면 그 어떤 보직이냐, 어떤 이 계약이냐, 그리고 연봉은 작지만 성과급이 많은 회사도 있고 그 회사 제도는 이게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대학 졸업해서 이렇게 하면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한 3천 미만, 중견이 이제 3천에서 4천 사이, 그리고 뭐 대기업 이름은 뭐 5천 미만 뭐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다 다양해서 네, 성과급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다른데 그 정도 생각. 근데 그건 세전입니다. 세후를 따면은 실질적으로 한 250만 원, 300만 원씩 무슨 지정될 수 말인지 있어요. 알아? 네. 맞아. 세금인데. 근데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받아요, 예를 들면 한 달에. 근데 내가 1,000만 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어떻게 소비를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연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거에 도구로 활용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얼굴 텄으니까 나중에 편하게라도 언제든지 말해주면 밥도 사줄 수 있고 커피 사줄 수 있고 음료 사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너무 귀한 말씀.